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가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추경호 의원을 대구시장 최종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을 꺾은 추 후보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의 이력을 앞세워 경제시장으로서 정체된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당초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보수 분열의 변수로 꼽혔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될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대구 신공항 착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변화를 바라는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본선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의 지지율 부진과 지도부 교체론이 맞물린 가운데 보수의 심장을 지키려는 국민의힘과 이변을 노리는 민주당의 치열한 양자 대결이 대구 선거판을 달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대구의 대진표가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영, 이진숙 두 사람이 결국 불출마를 택하면서 대구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부겸 대 국민의힘 추경호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됩니다. 과연 보수의 본거지이자 국민의힘 상징과도 같은 대구에서 민주당의 시장을 꿰차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 두 분과 함께 판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유정, 신현영 전직 민주당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개소식 영상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늘 대구에 와서 우리가 남이가 이대로 가면 민주당 일당 독재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물에 또 쏘가가 찍다가 그래 대구 왜 되십니까? 김부겸이 당대표를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고 옆에 서 있으면 옆에 서 있고 뒤에 서 있으면 뒤에 서 있겠습니다. 당의 이름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김부겸 후보 쏟고 쏘갔는데 또 속을 겁니까? 라고 대구에 일침을 가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개소식에 참석을 했는데 김부겸이 오라고 하면 오고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않겠다. 민주당이 색깔 내지 않겠다. 하라는데 지원은 다 해주겠다.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은데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동부 전선은 민주당으로서는 항상 취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뭐 국가대표급 선발을 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강원의 우상호, 부산의 전재수, 울산의 김상욱, 그리고 경남의 김경수. 마침표는 대구의 김부겸이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 초반의 여론조사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달리 지금 가면 갈수록 좀 좁혀지고 있는 형세입니다. 때문에 대구에 대한 불안감도 큰데 앞서서 또 대구가 이 갈등 국민의힘 그 공천 후유증이 워낙 격하다 보니 조영, 이진숙 두 사람 또는 이진숙 한 사람이 완주를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더 승산이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대구만은 내주지 않기 위해서 막판 교통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추경호 의원 그 공석이 되는 재보궐에 이제 이진숙이 나서게 되고 결국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자, 판세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네, 아무 분이나. 먼저 하시죠. 네. 글쎄요, 저는 이제 그 김부겸 후보가 5번째 도전인데요. 그렇죠. 2016년에 1승 3패죠. 그렇죠. 1승 3패였고 이제 5번째 도전인데 2016년에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60% 정도. 아,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수성갑이었죠. 네. 수성갑이었고요.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시절이죠. 박근혜 정권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된 건데 김부겸이라는 간판으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김부겸의 능력이나 인물 됨됨이나 이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대구 시민들이 한마디로 써먹을까 말까 이거를 결정하는 선거가 이번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 선거를 놓고 보면 김부겸 후보가 2014년에 출마했을 때
40%였어요. 네네. 그게 시장 선거로서는 민주당으로서 역대 최고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까지 나온 거는 1대1 구도 속에서 양자 구도를 다 대입을 해봤을 때 가상 대결로서는 다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네네. 갈수록 아마 보수 결집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김부겸이라면 곁을 한번 내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여당인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너무나 엉망이니까 아마 당 지지율도 그렇게 형편없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의힘마저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1대1로 완전히 이게 구도가 굳혀졌기 때문에 다시 보수 결집의 가속도는 붙을 것이다. 여론 지표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이 애초에 이거를 시작할 때 15% 격차 정도 나야 이제 시작을 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안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렇죠, 그건 결코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고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최근 여론조사 하나 소개를 하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대구 MBC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가상 양자 대결을 벌인 결과 김부겸 49.2, 추경호 35.1 일단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부동층으로 돌아섰던 보수의 표심이 김부겸 후보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좀 어느 정도 항상 이건 박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예상은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간이 갈수록 이제 빅매치로서의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소개해주신 그 여론조사 보면은 14%포인트 격차이잖아요. 네. 그거는 4월 18일, 19일 날 조사한 맞습니다. 것이고 그 이후에 한국리서치 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20일에서 22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김부겸 43% 그리고 이 추경호가 26%. 이렇게 나와서 아직은 무당층들이 지지할 의사가 없다가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의 시민들은 아직까지는 사실 국민의힘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표심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여전히 샤이 보수의 그런 지지율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선거 쉽지 않다,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이 김부겸 후보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사실 출마하는데도 꽤나 여러 고심 끝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도는 결국에는 국힘의 그동안의 대구를 사실 인구 소멸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뭔가 성과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국민의힘 보수에 대한 회초리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미워도 다시 한번 보수 대통합을 할 것이냐 이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추경호 의원이 얼마나 추격하고 오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제 개소식도 하고 50여 명의 지금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가서 힘을 실어줬고 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도 다 해드림.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 그다음에 로봇이랑 AI 수도 만들어드리는데 정부 여당으로서의 전폭적인 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고 또 그런 면에서의 또 국민의힘 심판론이 얼마나 대구 시민들한테 먹힐 것이냐 이런 것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부겸 후보가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아니 시민들이 어떤 할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맞습니다. 아 내가 김부겸 찍으려고 했는데 2번 찍었대 이러잖아요. 가면 자동으로 2번을 찍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구 관성이라는 게 시민들의 무섭습니다. 예, 그런 속성이고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20, 30대 대구의 그런 젊은 층들이 많이 보수화된 상황 그리고 어르신들은 당연히 또 워낙에 매번 보수를 찍었었기 때문에 김부겸이 얼마나 이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경선에서 막판에 국민의힘이 추경호 유영아 의원이었죠. 추경호 의원은 윤 어게인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유영아 의원은 박 어게인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를 보면은 아 그래도 윤 어게인이 더 센 건가?
이런 보수에서 그런 또 판단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호 의원의 지금의 그 사법 리스크가 있고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또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이 그래도 뭐 경제 전문가, 행정의 달인,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 한 그런 행정을 계속 내세우면서 김부겸보다 내가 대구시를 더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허위이다라는 것을 김부겸 총리가 명확하게 후보의 선거 과정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리급에다가 또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여러 면에서의 그런 실력을 계속해서 돋보이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시너지를 내는 모습들을 대구 시민들한테 아주 겸손하게 설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는 김부겸에 대한 미안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분께 이 공통 질문 이 두 가지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드려볼게요. 오히려 추경호가 낫지 않냐. 유영아는 박근혜 대구에 한해서는 박근혜가 여전히 좀 대구를 상징하는 정치적 인물인 상황에서 유영아가 나서게 되면 한 바퀴 같이 하면 치맛바람이 돌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대구 내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 전해드리고, 두 번째, 지금 대구에서 부동층으로 빠진 이 무당층으로 빠진 이 사람들이 국힘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결국 국힘 후보로 올 것이다, 또는 민주당이 바라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분들이 회초리를 들든지 아니면 너희도 미워서 이렇게 하면서 투표 자체를 외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 대한 40% 중후반대 또는 50% 초중반대까지의 지지세는 분명히 투표자로 나오기 때문에 승산이 크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희 의원님.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투표를 참여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난 지방선거가 아마 전체적으로 50.9%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60% 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양주구도에서 가상대결에서 항상 높게 나왔는데 반드시 김부겸을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달려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유영아가 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3선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그래도 이제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뭐 이런 얘기 다 빼고요. 그래도 유영아보단 추경호가 더 깜냥이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뭐 그런 판단들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김부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도 인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유영아 후보가 됐다면 아마 그게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지가 좀 생겼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가서 인사하고 그런 뭐 의사를 비친 것과 동시에 실행이 된다면 저는 김부 후보에게 결코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 오히려 다양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뭐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는 뭐 너무나 천양지차이고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이 지지를 강력하게 보내주고 있는 것도 저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만날 수 있는 뭐 여지는 좀 더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많게는 20-30%로 잡히는 이 무당층의 선택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이제 수치는 말씀 안 드리고 갤럽 지난주와 그 전주를 비교를 해보면 김부겸 후보는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옵니다. 네, 양자 대결에서. 네. 그런데 추경호 후보는 낮아요. 본인이 가져올수 있는 지지율이. 그런데 이제 그 사이의 갭은 지난주 주말 사이에 후보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구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그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 의원도 일단 불출마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겠죠. 이진숙 불출마도 물론 뭐 재보선 지역에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물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상은 됩니다. 예, 그래도 1대1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황은 우리에게는 그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는 것. 다만 추경호 후보가 이진숙 후보의 손을 잡고 같이 팀플레이 할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대구의 유권자들, 또 김부겸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랄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무응답층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판단할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마음을 정하는 분들도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좀 이렇게 흥미롭게 이 선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혜님. 저는 그래서 지금 40일도 안 남은 이 타이밍에 김부겸 후보의 캠페인을 대구 시민들이 많이 예의주시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민주당을 대변하는 김부겸이 아니라 대구 시민의 그리고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인물론으로서 김부겸이 있다라는 걸 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죠.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김부겸이 캠페인하는 것을 그대로 존중하고 정청래 당대표도 그랬잖아요. 오라 그러면 오고 오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뒤에 서라 그러면 뒤에 서고 좋은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현명한 자세라고 보고 합리적 중도의 김부겸 후보를 부각을 시켜서 저는 이제 대구 시민들이 그 윤석열 뭐 비상계엄 탄핵을 겪으면서 실용주의적인 그런 필요성을 정치적으로도 크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대구 경북 통합법 그거 4년 동안 20조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 날렸어. 누구 때문에 날린 거야?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그런 후보들의 난리. 그러면서 이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론이 당연히 가야 되고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사람은 김부겸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앞으로의 하루하루 캠페인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무당층이 그래서 추경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김부겸의 전략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는 바꿔봐야 된다. 김부겸이라면 할 수 있다. 대구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의 실용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명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바람이 밑바닥부터 끌어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월 3일 개표 이후에 대구시장 김부겸 이런 역사적인 문구가 화면에 잡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신현영 두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